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린 여린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엔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이고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린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엔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안녕하십니까. 이 서유석 TV 세 번째, 신년들은 첫 번째죠. 신년 특집, 오늘은 하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새 벽두고 그래가지고 가슴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새파란 하늘을 보면서 마치 하늘을 다 안을 것 같은 기계로 새 아침을 맞이해보자라는 뜻에서 하늘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 특집으로요, 아주 특별한 분, 30년 동안을 강아지 대통령, 아니면 강아지 아버지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30년을 우리 견공들하고 생활하신 우리 이웅정 선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 애완견들이 주인한테 아주 충성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스튜디오에도 예쁜 강아지가 지금 2마리가 나와 있는데 한 마리만 지금 옆에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웅정 선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요, 강아지 2마리 데려오신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개를 데려오실 줄 알았더니 아주 이쁜, 이 종류가 뭡니까, 얘는? 얘는 이제 토이푸들이라고 하고요. 아, 푸들. 네. 이름은? 얘는 스틸리라고 합니다. 스틸리. 네네. 아유, 너무, 여자예요?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네. 아, 여자라 우리, 몇 년생? 지금 얘가 8살 됐습니다. 네네. 신년에 우리가 아무튼 한번 개가 정말 순수하고 충직하고 그래서 신년 특집 제목을 저희들이 새해엔 개같이 삽시다. 이렇게. 근데 이거 말 돼요? 새해 개같이 삽시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개가 정말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또 선생님 나오시면 꼭 질문할 게 네네. 우리가 얘기할 때 저런 개 같은 놈 아니면 저런 개만도 못한 놈 네네. 양분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개같이란 말이 그냥
생활화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늘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이 반려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면 이 사람에게 또 비유해서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만들어지기도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이면서도 늘 네. 곁에 있고 네. 요즘들은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뛸래야 뛸 수 없는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런 이런 것 얘기를 같아요. 제일 많이 지금 합니다. 애완동물은 1000만 시대라고 그러고 애완견은 400만이라고 그러고 네네. 아무튼 뭐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동에 한 6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생활화된 것 같아요. 우리 반려동물로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용정 선생은 어떤 계기로 강아지하고 30년씩이나 생활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뭐 남자라면 이제 군대들 많이들 가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를 네. 가고 나면 자기 직업들을 또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가장 큰 꿈을 가졌던 거는 소, 돼지 다 이 목장을 경영해보고 싶었던 꿈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소돼지 닭 목장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 경제적인 비용적 부담이 크더라고요. 만만치 없죠. 예. 그때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반려견들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침 제가 해병대 군을 자원 입대를 했거든요. 네네네. 자원 입대 해가지고 발령받은 곳이 이 섬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군견을 만나게 됐습니다. 군견을 만나면서 이런 직업도 괜찮겠다. 강아지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군대 가서 네네. 군견을 이제 맡은 병사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군견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갖게 되고 교육을 시키고 네네. 그 당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번식장이나 뭐 그렇죠, 종견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네네. 훈련 교육을 시킨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었을 당시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 군견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네네. 이 동물 조련 쪽으로 내가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갖게 되고 현재 실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선생이 생각하는 강아지에 대한 개에 대한 정말 그 착한 성격이라든지 그 어떤 충성심 같은 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것들을.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행동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들 만나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반려견들이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누렁이, 검둥이 그래서 내가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늘 옆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것만 알았었는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가정견, 경비견, 맹인안내견, 보청견 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전문성을 갖게 되고 이쪽 분야에 더 공부를 하게 된 그러니까 케이스. 개의 어떤 사람의 유익한 행동 이런 것들을 사람이 찾아낸 게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럼 반려문화 이렇게 따지면은 역사가 이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죠. 짧죠. 애완견에서 이제 반려동물, 반려시장, 반려문화 이렇게 형성되고 얘기한 것이 불과 이제 10년 좀 넘었어요. 그래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상근이 생각이 나요. 네네. 그게 1박 2일인가 그게 나왔었죠? 예. 그때 그 덩치 큰 녀석이 얼마나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줬는지. 네,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뭐 이 대형견들이 TV에 그렇게 나와서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네네네. 또 그 당시에는 이 반려견과 같이 이렇게 여행 간다라는 것도 이제 꿈꾸기도 사실 그렇죠. 어려웠던 시대고 그 당시 그 상근이가 TV 방송이 나오면서 네네네. 굉장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맞아요. 다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제 국민견으로 통했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상근이하고 비슷한 녀석 상구가 있었나? 상구지. 그때는 이제 상구라는 개는 작은 개였었고요. 그것도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걔네들이 이제 TV에 나옴으로 해서 이
강아지에 대한 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이 있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가면 네네. 막 어르신들이나 또 걔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핀잔을 받기도 했고 야단도 많이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상근이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프로에서 예, 예. 동물 코너가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점점 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게 된 거죠. 저희도 상근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이 선생님 오죽하겠어요. 네. 그때 상근이하고 지내셨던 그 과거를 좀 회상해 주세요. 네. 어떤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옛날로 상근이 쪽 처음 이야기하자 보면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네. 예전에 이제 상근이 그러면 TV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전국의 여행지를 떠나는 그런 프로였었잖아요. 예, 예, 예.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네네. 걔에게 얼마나 혹사를 시키고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아, 오해하는 그런 것들도 아. 굉장히 또 많이들 느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연예인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연예인분들이 나가서 자기가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잖아요. 이 상근이 이 아이도 자기가 혼자 자기가 이게 여행을 떠나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선물을 또 했던 했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걔들은 어느 환경이 또 적응이 되면 걔들도 적응을 하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그렇겠죠. 응. 환경이 바뀌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즐기게 되면 네. 오히려 차 타게 되면 어. 나가고 싶어 하고 오히려. 네네. 네. 큐 사인 들어가면 자기 또 열심히 열심히 또 하고. 하고 자, 컷! 그러면은 다 끝난 줄 알고. 자기가 이것도, 예. 자기가 방송견이다 이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상근이 그럼 에피소드가 또 예, 있습니다. 글쎄요. 예. 상근이가 인기 상당히 좋았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기 제가 아는 그 고등학교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네네. 상근이 여기 와서 행사를 팬사인회 한다고 발도장 찍어주고 행사를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나는 지금 상근이는 지금 훈련소에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어떤 분이 상근이라는 피레네즈를 가져오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발도장 찍고 5,000원씩 받는다고 바로 쫓아가서 얘기하라고. 네네네. 나 상근이 주인 누구인데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네. 뭐 상근이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상근이가 어디 그 같은 견적이 뜨면 상근이다 하고 막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구나.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비슷한 개만 나타나면 전부 상근인 줄 알고 네네. 그만큼. 근데 상근이는 저희가 알기로 그야말로 사람을 하면 노환으로. 네네. 저 13살 때 13년째 이제 상근이가 이제 예. 그 당시 혈액암으로 죽었거든요. 네네네. 혈액암으로 죽었는데 네. 뭐 나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형견이 보통 한 13년 전후 정도 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거의 나이는 수명은 다 했고 네. 그래도 죽을 정도로 저기는 아니었지만 또 많이 또 걔가 마지막에 아팠던 거 있었는데 그 마지막 떠나볼 때 그 질병이 우리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야. 그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때 이제 상근이 당시 떠나 보내려고 할 때 나중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정말 그 고통 없이 상처 없이 예. 아이고 이 선생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다. 네. 한 몇 년간. 아무래도 이제 네. 이것은 저 개인 반려견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또 맞아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근이 같은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요새는 참 많아졌는데 네네. 그래서 개와 친구라는 단어를 이용해놓고 우리가 그야말로 전문가가 보실 때는 그 개와 친구는 어떤 관계일까? 진짜. 네, 우리 반려동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뭐 나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표현들도 굉장히들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네네. 특히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늘 내 옆에 지켜주고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제 속마음 다 털어놓아도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고 네. 아니 모든 것들이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쪽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사실. 그렇겠죠. 고민거리가 있거나 뭐 하면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마음껏 털어놓고서 얘기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려동물에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네. 할머니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할머니 진짜 걔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강아지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수긍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옛날부터 우리 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개하고 사람하고 어떤 같은 DNA 뭐 종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어. 그런 생각을 갖고 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것이 있어요. 네, 네. 이 개와 고양이에게 유일한 것이 있거든. 사람하고 같은 질병이 아 그래요? 치매가 있습니다. 아, 다른 동물에서는 아. 나타나지 않는데 개와 고양이한테는 치매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오랜 역사 속에서도 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서 그런가 그런지 봐요. 그런 것들 뭐가?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 질병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개들에게도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이 네, 중에 네. 나이가 들어가거나 뭐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관리도 이제 많이 또 해주기도 하죠. 제가 그 영화에서 외국 필름을 봤는데 그 못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놈이 그 닭장에 있는 닭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갑자기 나타날 개가 고양이를 물어서 내쫓는 걸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 닭하고 그 개하고는 같은 집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개들이 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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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강아지 교육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걔 스스로가 교육받지 않아도 안 해도 보호자와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걔들이 네네. 캐치를 해서 네. 우리 보호자님에게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 선생님 말만 딱 교육을 안 시켰는데도 본능적으로 네네. 주인을 뭐 구하고 아기를 돌보고 그러는 사례를 많이 얘기 들은 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저 이해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소가 있는데 네. 그 위에 계시던 분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인가요? 거기에 고엽제 피해를 입으시고 네.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늘 이제 약주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세파트 2마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세파트 2마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겨울에 정말 약주를 많이 드시고 논에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네네. 개 한 마리가 배 위에 올라가 있고 한 마리 개는 지나가는 사람 막 짖어 알려주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던 사례도 있고요. 네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하고 네네. 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낫지 않나. 뭐, 예. 그러니까 개반도 못한 사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엄청 그 우리 이 선생님께서 요즘 그 우리 주변에 애완동물도 많지만 애완견이 특히 많잖아요. 애완. 근데 이거를 사실은 좀 그 주인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의구심 갖는 사람도 많이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감이거든요. 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였으면 우리 아이가 내 품을 떠날 때까지 개와 사람이 같이 편안하게 네.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요즘들 이제 TV나 드라마, 영화 속이나 이런 데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들 소개가 되고 나오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나도 그냥 그러니까. 강아지 기르고 싶어, 고양이 입양하고 싶어 해가지고 준비 없이 입양을 하게 되면 우리 반려동물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들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네. 네. 운동도 시켜야 되고 병원에 가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지. 근데 또 미용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네네네. 훈련 교육도 시켜야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비용들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다 내가 책임지고 감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네. 우리 아이들도 집안에만 있으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그 견종 특징에 맞게끔 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TV 속에서 예를 들어서 상근이 상근이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다음에는 어떤 개들이 가장 많아요. 유기견 1순위가 또 상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찌아와 중에 뭐 산채라는 또 개가 또 소개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TV에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 아이들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다 해서 입양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럼 또 이 아이들의 또 특징은 성깔도 있고 또 털이 많이 빠지고 네네. 그냥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나 입양이나 선택을 할 때 충분히 고려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 입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완견을 이뻐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그 이뻐하는 마음만큼 관리를 하고 잘 하느냐는 커다란 우리 사회적으로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수준이.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저희도 이거 보면 이 반려 산업이요. 네네. 매년 이게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급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준비 없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잘못 어떤 인식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이 선생 쓴 책에 그거 있잖아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네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는 장난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우리 반려견들을 의인화를 시켜요. 이 사람처럼 대해주고 어떻게 보면 반려견도 자기가 그 살아가는 방법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이 옳지 오냐 이뻐해주고 너무 과잉보호하고 사람처럼 너무 대해주다 보니까 네네. 이 개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품속에 왔지만 또 다른 세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동물의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 줄 필요들이 있는데 네. 모든 것이 사람적인 맞추다 보니까 너무 이 문화 자체가 이제 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를 올바르게 사랑해 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방법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이뻐해주고 사랑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에요. 네. 이 동물이기 이전에 이 아이들도 또 교육이 필요로 하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조금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웃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패티켓에 대한 이런 문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 여러 사람들의 갈등 문제가 여기서 또 생겨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개들도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동물처럼 대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삶을 또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문제 있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를 키우는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형성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올바른 보호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올바른 보호자가 되려는 방법은 정말 개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동작, 본능이나 습성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고 올바르게 케어를 해줬을 때 개들도 바른 생활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개가 짖거나 표현하거나 모든 걸 이뻐만 해주다 보니까 한마디로 개들이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역할이 없어지고 정말 사람이냐. 그러면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올바른 사랑은 뭐고 올바른 사람으로서 개 주인에 대한 태도는 뭘까? 가장 기본적인 거. 또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우리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 공존이라는 것은 내가 반려동물 사랑해서 이뻐서 기르지만 첫 번째 이웃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짖음. 소리는 짓는 거. 예. 그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뭐 공격성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공원이나 산책에 갔을 때 배변 개들 이제
배설을 하잖아요. 네네. 배설을 했을 때 내 끝까지 책임지고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는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열심히 정말 잘 지켜주는 사람들까지도 또 피해주는 그런 문화를 형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보다도 내가 반려동물 입양했을 때 그 책임이라는 것은 바른 교육을 통해서 네. 이웃 간에 정말 편안한 동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패티켓 문화, 에티켓 문화를 제대로 패티켓. 지켜가지고 네. 정말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이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아무래도 반려인구 1000만 시대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니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반려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반려견을 정말 가진 식구처럼 키우고 싶은 사람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는 정말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네. 우리 이 교수가 정리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바른 교육을 시켜주시라. 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산책 같은 거 나오면 공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네네. 패티켓 문화, 내가 지켜야 되는 문화, 이 술섬수범하는 문화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생명 존중이거든요.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이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네네. 내가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지는 그런 개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년에 네네. 거의 한 1000만 마리 가까이 나오거든요. 버려지는 예, 유기동물들이. 예.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반려인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 우리 선생님 이거 교육 때문에 해외 연수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냥 어딜 다녀오셨는지는 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차이 나는 것들이 어떤 게 우리 이 선생을 놀라게 했고 눈에 띄었는지요. 제가 저희 외국에 처음 가게 된 것이 199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꽤 오래됐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을 처음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교육 문화가 저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놀랬던 부분들이 제가 그 연수 갔던 그곳에서 이제 클럽하우스였었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훈련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훈련사였었어요. 네, 네. 훈련 잘 시킨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딱 갔는데 6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걔 처음에 목줄을 딱 하고 훈련 교육을 시키더니 나중에 목줄을 딱 흐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 60명이니까 걔도 60마리 60마리. 대형견이잖아요. 네네. 목줄 없이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다른 개랑 싸우지 않고 보호자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딱 하는 거. 와, 여기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거기서 놀랬던 것이 왜 놀랬냐면요. 저는 훈련사들인 줄 알았어요. 네. 훈련사들인 줄 알고서 여기는 훈련사들이 저렇게 모아서도 훈련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 보호자였던 겁니다. 보호자님들이 그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훈련사가 교육받는 게 아니라 주인들이. 그렇죠. 네네. 예,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었고 또 이제 두 번째 놀란 것이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그 큰 아이들이 집안에서 그냥 같이 살더라고요. 네.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 실내에서는 뭐 대소변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일절하지도 않아요. 예. 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내놔도 부르면 개들이 굉장히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와, 개들은 이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왔죠.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한 3개월 연수를 했거든요. 네. 한국에 딱 들어와서 이제 나는 미국에서 다양한 것도 보고 경험도 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개도 저를 이제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이제 센터 저희 훈련소를 딱 와서 이제 개가 있더라고요. 네네. 목줄을 딱 끌었어요. 도망가더니 안 와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교육시키려고 해도 네네. 따라오지도 않고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게 너무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부분들이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다양한 훈련을 시도를 했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을 다시 6개월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일본을 또. 예. 네. 예, 그 당시 어떻게 표현이 됐었냐면 미국 선진국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훈련 기술 3, 40년 앞섰고 일본은 1, 20년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일본을 다시 갔더니 일본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배웠던 걸 가지고서 미국과 일본 거 짬뽕에서 만든 것이 한국에서 만든 게 개가천선이라는 프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네. 그게 그 핵심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그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우리 반려견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보호자를 교육을 시켜서 그 개들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진국이 느꼈던 것이 개를 교육하기 이전에 보호자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뒀던다는 거죠.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 당시 저희가 어떤 문화였었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숨기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 거.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네. 제가 훈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면 제 기술을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작은 기술이라도 그거 한번 배우려면 몇 달 동안 어깨 너머로 배우고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데 가서 그 배우려고 하더라도 사실 핵심 같은 건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선진국의 문화는 알려주는 거, 공개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도 내가 이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훈련 업종, 대한민국의 훈련 부문을 바꾸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렇게 가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그 훈련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인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거는 훈련사 정도의 기술인데 저걸 배우란 말이야? 내가 우리 집사람 오면서 야 우리도 강아지 키우려면 저 교육부터 받아야겠네. 이제 그런 대화를 했더니 이 교수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이쁜 동물, 이쁜 개를 우리가 귀여워만 하고 사랑만 하고 정도가 아니라 개가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길 가끔 보면은 맹인 안내견 같은 거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애기도 볼 줄 알고 노인도 케어할 줄 알고 그 정도로 간 것 같은데 실제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네, 이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걔들이 특히 이제 후각 능력이라든지 이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후각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탐지견. 폭발물, 마약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경찰견이나 군견 소리 이야기들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맹인 안내견. 사람의 길잡이 역할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을 해서 또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고요.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청견. 소리 역할을 해주는 보청견이 있고요. 소리 듣는 역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심부름 같은 거 해주는 것들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동물 매개 치료 힐링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동물 매개 치료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소외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울증, 외톨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 있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 반려동물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고 자기 속내음을 털어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같이 이 심성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들은 그 암 탐지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 탐지견이 있어요? 걔들이 후각 능력을 통해서 이 냄새를 통해서 조기에 기계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미리 그 냄새를 맡아서 걔들이 탐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약초도 뭐 삼삼이라든지 그 송이버섯 뭐 이런 것도 이제 약초 탐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찾아주는 것도 있고요. 요즘 또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등산이나 이런 데 가서 추락사고 같은 예, 예. 많이들 나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럴 때 이제 구조견이 또 출동을 해서 음.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그 광범위한 이 산악 지형지음을 수색을 통해서 네. 구조 역할을 해주는 구조견. 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에 또 증진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또 스포츠견이라고 또 있습니다. 스포츠견은 또 뭐예요? 네. 그건- 스포츠견에서는 또 어질리티, 프리스비, 플라이볼, 도기 댄스 뭐 이렇게 개와 함께 내가 직접 예, 즐기는 예. 스포츠 놀이거든요. 네네네. 이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 또 각광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대회가 또 활발하게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와 사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네. 이 스포츠가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아까 그 얘기 한 번 먼저. 개가 사람하고 같은 질병의 치매를 앓는 개를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치매 걸린 개는 행동거지가 어떻게 나타나요? 네, 보통 이제 노령견이었을 때 이제 관찰들을 좀 해주시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치매에 걸리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호자가 딱 나타났는데 네. 갑자기 막 짖는 게 못 알아보는 네,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다가 막 이름 불러주면 어. 그때서 또 알아보거나 어. 그다음에 한 곳만 멍하게 쳐다보는 거 어. 그다음에 빙글빙글 뭐 돈다든지 네. 그다음에 평소에 잘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아. 그 증상을 보면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네. 아, 그거 치매 걸린 강아지가 수명하고도 관계가 되네? 그럼- 네, 아무래도 이제 질병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걔들도 이제 합병증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네네.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 치매가 걸리게 되면 또 다른 합병증을 통해서 아. 또 생명에도 또 문제가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요즘 반려동물 쪽에서도 뭐 치매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또 신약들이 또 개발되고 있고 지금 네네. 많은 곳에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좀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개를 사랑하시고 교육하신 전문가로서 그 보신탕집 앞 지나가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말 잘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분포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네네. 결국 이 후진국이 아닌데 네. 이 보신탕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아, 이게 다니면서 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부터 문화 해가지고 보신 문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들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 당시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네네. 뭐 이렇게 반려동물을 먹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약품들이 굉장히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식도 굉장히들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보신 문화가 없어져서 세계적으로 오명을 벗어나야 되지 않나. 뭐 그 전에 그런 그 느낌. 불란서베 부르지토 바르도인가 네네. 그 애견 뭐 보호회 무슨 회장 와가지고 그 얘기 그냥 독설처럼 퍼붓고 간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큰 국가적 행사가 있었잖아요. 88 올림픽, 네네. 2002년 월드컵. 네네. 올림픽이나 이런 거 개최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들고 일어나는 동물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보신탕 먹는 나라, 미개인 나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오명을 벗는 것이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이런 보신에 관련돼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빨리 사라져야지 이런 복지 쪽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선진국의 척도 기준이 아, 그거. 두 가지가 돼 예, 있어요. 예. 동물 복지와 생태 복지가 생태복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것이 더 활성화가 돼서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거 이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아까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그 개하고 춤도 추고 스포츠도 하면서 네네. 이것이 또 그 환자를 찾아가면서 치료 매개 활동으로도 가능하다고 네네.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신지. 네, 저희가 둥글게 봉사단이라고 해서 동물 매개 취업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 프로는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독거 어르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장수 사진 찍기도 하거든요. 장수 예, 장수 사진 찍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장수 사진 찍을 때 반려동물하고 아. 같이 가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주게 되면 어. 굉장히 해피하다 보니까요. 좋으셔가지고. 이 사진 찍은 것도 굉장히 해피하게 행복하고. 행복하게 나오고요. 네. 이런 거고 또 정말 지치고 힘든 삶에 찌들었던 분들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말벗도 어.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해맑게 웃으셔요. 지금,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우리 둥글게 봉사단의 가장 포인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자원봉사자 나도 좋은 일 할 거야 하고 오셔가지고 이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것이요. 제가 자원봉사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힐링이 되고 내가 더 많은 상처 치유를 받고 간다라는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들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반려동물이 옆에 개입이 되면서 쉽게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지 않나 네. 이런 것이 그런 이제 그 활동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 H2 프로젝트인가라는 거 하신다고? 네네 그건 뭐예요? 네 그 힐링 하트? 하트 힐링? 그거 네 이게 저 유튜브 방송에 이런 묘미도 있습니다. 히팅 하트는 H2 활동이라는 거. 활동 AAT 예, 예. 또 우리 저기 반려동물하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좋죠. 예, 예. 저희가 이게 동물매개 치유 프로그램의 스타거든요. 네네. 우리 가수 선생님 계신데 오늘에 저희도 가수를 초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동이. 예. 우동이가 노래한다. 네. 예쁘다. 우동이 몇 살이에요? 얘는 7살입니다. 7살. 자, 우리 음악 준비해 주시고. 우동이 기타를 한번 노래 연습 한번 싹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우리 우동이가 노래하면은 크게 박수 같이 쳐주시면 더 신납니다. 네 개. 네, 와서 들어줘. 괜찮아. 둘, 셋,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일이면 벌써 그런 사람조차. 자, 이제 우동이가 이제 목소리를 풀었으니까 이제 신나는 음악 갈게요. 앞에서. 자, 우동이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쿵까리 사바라 빠빠빠빠빠 쿵까리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잘한다. 잘했어요. 가자. 저 이렇게 찾아가서 재롱을 떨어주면 그냥 좀 우울했던 어른들, 네. 평소에 아주 즐거워하시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우동이 같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데 찾아가는 게 바로
그 H2 운동의 일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저기 진행을 할 때 자기들이 이야기 못했던 거를 가지고 네. 이 우리 반려견들이 주인공 역할을 해줘요. 네. 주인공 역할을 해주게 되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감상문도 작성을 해서 자기가 예. 직접 발표해보는 네네.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사람들이 같이 웃고 울고 즐기면서 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홍보하고 계몽하고 활동하는 것이 이제 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 이제 반려견 천만 시대에 돌입해가지고 정말 개들 나름대로 일정한데 그거를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천만 시대에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그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기르실 때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처음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보호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반려견들을 입양을 할 것인가. 이것은 무조건 방송에서 비춰지는 아이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매칭 포인트라고 합니다. 주거 형태, 환경, 그다음에 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내가 걔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매칭 포인트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품종 선택을 해주시고요. 품종 선택을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이제 이웃 간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짖음이라든지 분리불안, 공격성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른 교육을 내가 시켜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감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입양됐으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걔가 아프거나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동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동물 의료보험.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걔가 아프게 되면 병원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병원비나 걔가 어디 뭐 컨디션 조금 많이 아프고 뭐 하게 되면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내가 수술을 시켜야 돼 하고 또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끝까지 입양했으면 걔가 아무리 아프고 뭐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치유를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또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떠나보는 때 그때 또 상처들이 또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어디 가서 이런 우리 아이가 죽어서 떠났어요. 뭐 울고 뭐 하면 야 이 사람아 뭐 걔가 죽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여자분들은 우리 자식을 떠나 보낸 그 감정과 똑같다고 하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친구를 잃은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같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 서로 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패티켓 문화. 패티켓 문화는 상대방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지키는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반려 문화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봐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개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아직 사회적 그게 안 돼 있는데 선진국하고는 그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복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반려동물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들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동물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 동물 의료보험 같은 것이 활성화가 잘 되다 보면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부담들을 굉장히 또 줄어들 거거든요. 줄어드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동물 복지라는 것은 반려동물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마치 사건 사고도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사건 사고를 최소화로 줄여줄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반려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또 많이 누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자리 잡는데 편하게 가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 천만 그 시대에 돌입한 것이 이렇게 붐이 이른 게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저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고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뭐가 발전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무튼 중국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는 그 정도는. 네? 네, 제가 늘 이야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나라 반려동물 역사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네네. 했거든요. 제일 컸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계기가 이 반려동물 시장이 진출했던 계기가 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올림픽 때. 네. 네.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동물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견이 있거든요. 네네네. 진도견 퍼레이드를 그 당시에 개최를 했어요. 아, 88년도에. 88년도에 네. 거리 퍼레이드를 진돗개를 해서 네. 개몽을 했고 그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네. 2002년도로 넘어가니까 일단은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굉장히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당시에 또 어떤 것이 또 이슈가 됐냐면 우리나라 SNS가 이제 컴퓨터가 막 네네.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는 시기였었고 SNS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젊은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된 거죠.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월드컵 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개 붐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대단한 이슈가 됐던 것이 TV 동물농장. 동물농장. 그다음에 네. KBS에서는 주주클럽, 주주클럽. MBC에서는 와우 동물천하. 이 3사에서 이 동물 코너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네. 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게 됐고 거기에서 가장 반려 문화라고 이 표현을 했던 것이 상근이. 상근이가 상근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반려 문화라는 컨텐츠를 이제 가져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문화로 이제 형성이 됐던 것이 네네. 상근이가 됐고요. 동물농장을 통해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이렇게 조금씩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사람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 한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020년도 오면서부터 네네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그 제가 보기에도 제 기억으로 우리 이용종 대통령께서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급을 하고 알리고 홍보하는데 네. 맨 선발대를 쓰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몇 분이나 지금 활동한. 네, 지금 이제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하고 이쪽 분야 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6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네. 네, 전국적으로 한 600명 정도 되고요. 네네. 이쪽 시장 자체가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이제 4조 원대로 4조 달리고 원. 있거든요. 우와.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왜 이런 문화가 더 성장이 되고 발달이 됐냐 하면 고등학교부터 애완동물과가 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그다음에 석사기까지 지금 이 반려동물 이쪽 분야에 만들어졌고 이 관련된 학교가 고등학교부터 4년제까지 해서 한 40개 대학이 있습니다. 40여 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애견 미용사, 애견 훈련사, 네. 핸들러, 동물 매개치료사 다양한 직업군들이 굉장히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큰 기업. 예전은 정말 영세 기업이 이 반려 시장이 뛰어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중견 기업 이상 되는 대기업에서 이 시장이 많이 진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4조. 네네. 연간 4조. 그리고 이제 또 동물병원에도 이렇게 보면은 주로 다 고객이 강아지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저희가 처음 훈련 이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네. 거의 다 대동물 그래서 소돼지였었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만 할 때라도 그 반려견 전문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이 반려동물 동물병원 그러면 대표적인 대동물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물병원에 개와 네, 고양이가 고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개가 더 많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많죠. 개가 네, 이제 네. 개가 더 많습니다만. 네. 우리 현재 이제 분포들을 보게 되면 전체 반려동물이 한 700만 마리를 보는데 그 한 400마리 정도 400만 400만 마리가 이제 네, 개, 강아지. 예. 네, 강아지.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에서 한 300만 마리 네. 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 손을 거쳐간 교육받은 강아지들이 몇 마리나 될까요? 예전에 저도 그게 걔네들 졸업장 주고 다 그랬을 네. 거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저기 예. 저 대략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한 3만 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3만 마리, 네네. 3만 마리. 또 이제 강의도 나가시죠 요새? 네, 지금 이제 연암대학교에서 네. 학교 강의를 지금 또 진행하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많이 키우시고. 네네. 지금 예,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제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처음 저도, 시작하고 이쪽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쪽 분야에 저 아닌 또 전문가들이 우리 또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시대가 그만치 많이 네, 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래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교수와 마지막으로 이왕의 여기까지 내가 강아지 대통령 소리를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쪽으로 우리나라 이 애완동물 이 세계를 발전시켜 보고 싶다 하는 희망사항 또 사회에다 요구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영종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반려동물 그러면은 대표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네네. 지금은 저의 개인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동물 복지에서 패티켓, 에티켓, 교육 문화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네네. 제가 올해 목표가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이거든요. 바른 산책 문화. 네네.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산책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짐이나 공격성, 그다음에 여기저기 공원 다니면서 마킹하는 아이들이 굉장히들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마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른 산책을 통해서 패티켓 문화를 형성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 반려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올바른 네. 교육 문화를 형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것을 확산을 시키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보통 동물 매개 치유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민 많으시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네. 예, 이런 고민거리 많은 것이 제가 이제 이 상담 쪽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담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스트레스도 빨리 풀어야지 그렇죠. 건강한 삶을 맞아요. 유지를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말 정착화를 시켜서 이런 복지 쪽에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용정 교수님 만나가지고 솔직해요. 강아지 만난 것보다 저는 더 즐거워요. 진짜. 아무튼 한 해 동안 또 소원대로 다 이루시고요. 또 예쁜 강아지 또, 두 숙녀를 데려 나오셔가지고 재롱도 떨게 해주시고, 많은 얘기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년 특집 우리 개같이 삽시다. 오늘 또 제가 처음 시작했던 노래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린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을 호흡 고생했습니다.